상수는 면소재지 중심부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노총각이다. 간판의 글씨가 이미 발해서 알아보기 힘든 허름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루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다. 종일 문을 열어두어도 손님은 찾아오지 않았고 사무실 안에는 먼지가 내려앉은 지적도와 삐걱대는 의자들이 있었다. 바깥에서는 장터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굉음이 가끔씩 들려왔지만 사무실 안으로는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도 단 한 명의 손님조차 오지 않자 상수는 무심히 달력을 쳐다보았다. 지난달 달력이 여전히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달이 허무하게 흘렀음을 실감했다. 지역 사람들은 그를 허송세월 총각이라 불렀는데 그 말은 농담처럼 오갔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한했지만 밤이 되면 그 말들이 어둠 속에서 더 큰 목소리로 들려와 마음을 짓눌렀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친구들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별다른 거절도 없이 술자리에 나가 또 한 번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야, 넌 도대체 언제 장가갈 거냐? 상수는 대답 대신 잔을 비우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도 드문 골목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허전한 동행이 되어 주었다. 허름한 방에 들어서면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임을 생각하며 누웠다. 한때는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뭔가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다. 어느 날 오후 짬뽕 한 그릇을 먹고 막 눈꺼풀이 무거워질 무렵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그의 단조로운 삶에 태풍을 몰고 올 방문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40대 중반의 여인은 단정하면서도 야무진 차림새를 하고 있었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였지만 세상을 당차게 살아가는 여자였다. 발걸음도 힘차게 들어왔다. 이미 돈이 많아 부자였지만 그녀의 목표는 더 크게, 더 많이 벌면서 성공하는 것이었다. 이 근방에서 큰 모텔을 지을 만한 땅을 보여주세요. 그녀의 첫마디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상수는 뜻밖의 요구에 순간적으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면소재지에서 큰 모텔이라는 단어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 단호함은 작은 사무실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모텔은 수익성이 좋아요. 도시의 연인들이 주변 시골 도시로 찾아오죠. 현금 흐름이 좋은 사업이에요. 라며 짧지만 설득력 있는 설명을 덧붙였다. 상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 말 속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일의 긴장감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매물로 나온 땅들을 추스려내며 그녀에게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서랍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내며 물었다. 지금 당장 땅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그녀는 가볍게 네하며 일어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보폭은 힘이 있었고 마치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창밖을 똑바로 응시하며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상수는 조심스럽게 이 지역의 도로망과 교통 흐름, 장날의 풍경을 설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듯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집중력과 추진력은 상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엔진이 켜지고 차가 움직이자 무료하던 그의 하루가 새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상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메모장의 접근성, 교통량,
명소 거리 같은 단어들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타이어와 아스팔트가 마찰을 일으키며 만들어내는 낮은 소음이 두 사람의 짧은 대화 위에 일정한 박자를 얹어주었다. 상수는 그 박자가 낯설지 않고 오히려 흥미로워 오래된 일상이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첫 번째 부지를 둘러본 뒤 상수는 그녀를 데리고 도로가 교차하는 요지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로의 폭, 회전 반경, 주변 건물의 위치를 꼼꼼히 살폈다. 마치 머릿속에서 이미 평면도를 그리고 있는 사람처럼 한참 동안 침묵하며 계산에 잠겼다. 상수는 괜히 말을 보태 흐름을 깨뜨리지 않으려 간단한 설명만 덧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접근성은 괜찮은데 주변 경관이 좀 안 어울려요. 그의 귀에는 그 한마디가 현장의 모든 장단점을 압축해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다. 둘은 다시 차에 올랐고 이번에는 시장과 읍사무소, 터미널을 따라 이동했다. 그녀는 매번 다른 체크리스트를 꺼내며 현장을 기록했다. 상수는 그녀의 꼼꼼함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묘한 신비로움을 느꼈다. 근처에 모텔이 몇 개나 있죠? 라고 묻자 상수는 곧장 이름들을 나열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럼 내부를 봐야겠네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상수는 어깨가 굳었지만 그녀의 단호함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차가 모텔 앞에 멈추자 상수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먼저 차에서 내려 프런트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태도는 예의 바르면서도 필요한 것만 정확히 묻는 단단함이 있었다. 대시료금을 지불하고 열쇠를 받아 복도를 걸을 때 어딘가 비밀스럽게 느껴졌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곧장 커튼을 당겨 빛의 차단율을 확인했다. 이어 창틀과 벽을 두드리며 방음 상태를 확인했고 환기 여부까지 꼼꼼히 살폈다. 상수는 그녀의 말을 받아 적으며 무료하던 자신의 일상에 조금씩 색을 입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기대와 설렘을 가슴에 안은 채 다음 모텔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지역의 모텔을 여러 군데 들어가 보았다. 낮 시간대의 모텔은 조용하기도 했지만 손님들도 있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실 요금을 지불하며 마치 연구소 실험을 위한 열쇠를 받듯 방 키를 건네받았다. 상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까 슬그머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나아갔고 그 당당한 기세에 본능적으로 발을 따라 옮겼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이 짙은 방향제가 코끝을 스쳤고 방 안은 은은한 간접 조명이 켜져 가구들의 실루엣이 부드럽게 드러나며 묘하게 밀도 있는 공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양손으로 당겼고 바깥빛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레일의 마찰음은 어떤지 천의 두께는 충분한지까지 짧은 시간 안에 꼼꼼히 체크했다. 차광률이 부족하네요. 햇살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녀의 말은 감상적이지 않고 차갑도록 정확했다. 상수는 메모장에 차광률 부족이라고 적으며 커튼 밑단의 먼지를 손끝으로 슬쩍 문질렀는데 관리 소홀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녀는 곧장 침대에 걸터 앉아보며 옆으로 누우며 팔꿈치로 스프링을 꾹꾹 눌러보기도 했다. 그리고는 매트리스가 튕기는 느낌을 가늠하며 말했다. 탄성은 괜찮지만 잔진동이 오래 남네요. 상수는 그 전문적인 말투가 생소했으나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잔진동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욕실 문을 열자 반짝이는 타일이 빛을 반사했고 그녀는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 수압과 온수 상승 시간도 확인했다.
청소는 나쁘지 않은데 환기 속도가 느려요. 창 크기를 늘리면 습기가 빨리 마를 거예요. 그녀는 물때 자국까지 손바닥으로 훑어보았다. 상수는 환기 속도, 배수 냄새라고 메모하며 자신이 평소보다 글씨를 단단하게 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상수는 괜히 어색해져 헛기침을 하며 물었다. 방의 벽지색은 어떠세요? 그녀는 곧장 조명과 벽지를 함께 보며 색온도가 너무 높아서 패턴이 죽어요. 간접 조명을 조금 넣으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했다. 상수는 간접 조명이라는 단어를 곱씹으며 단순히 방 구조뿐 아니라 조명도 생각했다. 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문 닫히는 속도까지 확인하며 문이 천천히 닫히면 프라이버시 감각이 좋아져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복도에 나오자 복도에서 은근하게 풍기는 향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다음 체크리스트를 떠올리는 듯 빠르게 걸었다. 상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일이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무심히 말했다. 저 때문에 수고 많으세요. 상수는 괜히 등을 고추세우며 별 말씀을요. 라고 답했다. 그 다음 날에 방문한 모텔은 감성 연출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붉은 조명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방 안을 한순간에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천장에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어 침대와 가구의 모습이 이중으로 반사되었다. 현실과 환상이 겹친 듯 어지러운 긴장감을 풍겼다. 벽지는 검붉은 패턴이 교차하며 시선을 강하게 붙잡았다. 코너에는 등받이가 깊게 파인 낮은 소파가 놓여 있었는데 앉는 순간 몸이 푹 빨려 들어갈 듯 보였다. 상수는 문간에서 들어서기조차 망설이며 몸이 본능적으로 야릇해지는 걸 느꼈다. 어색함을 감추려 괜히 헛기침을 하고 시선이 커튼 주름이나 방바닥으로 도망쳤다. 반면 그녀는 침착하게 방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 몰입을 유도하는 구조네요. 만족도를 높이겠어요. 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상수는 간신히 얘네 뭐 그렇죠?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녀는 천장의 거울을 가리키며 몰입을 유도하는 구조네요. 기본 객실 말고 테마 객실로 한정하는 게 낫겠죠. 라고 말했다. 상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그 말이 잘 모르겠지만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의 스위치들을 확인하며 여러 개 등이 동시에 조절되네요. 손님 동선을 최소화했어요. 라고 덧붙였다. 상수는 괜히 침을 삼키며 메모장을 붙잡았다. 그녀는 소파의 재질을 만져보며 말했다. 여름철엔 통기성 있는 소파를 써야 해요. 지금 건 관리가 힘들 겁니다. 장식 조명을 껐다 켜보던 그녀는 빛이 부드럽네요.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예요. 라고 평가했다. 상수는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다. 눈이 편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라고 하자 상수는 그게 좋겠습니다. 라며 대답했다. 복도를 나서자 붉은 조명의 잔상이 시야에 남아 한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그 잔상이 실제보다 오래 마음속에 머물 것 같아 괜히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의 표정을 지으며 다음 목적지를 말했다. 낮에 모텔을 드나드는 두 사람의 모습은 순식간에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지역 상인들이 속삭였다. 아니, 노총각이랑 과부가 낮부터 모텔을. 다른 이가 받았다. 모텔을 산다나 짓는다나 잠자러 다닌다나 알 수 없지. 소문은 빠르게 사업에서 연애로 바뀌었다. 아는 어른들은 큰 소리로 말했다. 노총각이 이제 팔자 폈구먼. 모텔방 구경은 핑계고 연애지 뭐. 라고 말했다. 상수는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들리는 그 말들에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했다.
능력 있는 미모의 연인을 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그녀도 부동산 사무실 주변에 있는 상인들의 야릇한 눈길을 느꼈다. 태연한 척했지만 어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항목들을 메모하면서 표정 관리를 했다. 상수는 그녀의 단단한 태도에 안도하면서도 미안함을 느꼈다. 소문 같은 것은 이내 사라지기도 했다. 그날 밤 상수는 꿈을 꾸었다. 모텔방 안 은은한 조명이 켜진 공간에서 그녀가 다가왔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팔을 스쳤다. 가슴이 요동쳤고 숨이 거칠어졌다. 두 사람은 끌리듯 서로를 끌어안았다. 따뜻한 숨결이 뒤섞였다. 외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마음은 불길처럼 달아올랐다. 꿈속의 사랑은 현실보다 선명했다. 그는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그러나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몸이 움찔하며 깨어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온몸은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몽정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같이 몰려왔다. 그날 밤은 밤새 뒤척이며 잠이 잘 들지가 않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또 다른 모텔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커튼을 젖히며 햇빛이 너무 강하네요. 라며 늘 비슷한 멘트를 말했다. 상수는 메모장에 적는 척했다. 하지만 손이 약간 떨렸다. 어젯밤 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가 침대를 눌러보며 말했다. 스프링이 너무 출렁거리네요. 상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러세요? 더운가 봐요? 상수는 손수건을 꺼냈다. 아, 네 좀 답답해서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상수는 속으로 혼란스러웠다. 꿈과 현실이 겹쳐졌다.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손끝이 무심코 떨렸다. 그는 괜히 침을 삼켰다.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덥게 느껴졌다. 또 다른 모텔방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은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가구로 꾸며져 있었다. 그녀는 모처럼 마음에 들었으나 왠지 안 좋은 말이 나왔다. 차갑네요. 손님들이 오래 머물긴 힘들겠어요. 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상수에게 머물렀다. 낯빛이 상기된 그의 모습이 묘하게 다정해 보였다. 왜 남자로 보이지?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상수는 괜히 침을 삼켰다. 네, 그렇죠. 서툰 대답이 나왔다.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상수가 물었다. 왜 웃으세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아니에요, 그냥.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말없이 서 있는 시간 속에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상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모텔 탐방은 사업보다 감정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날따라 시선은 자꾸 그에게 향했다. 며칠 후 그녀는 생각이 바뀌었다. 모텔 부지를 보던 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텔을 짓는 게 맞을까요? 상수는 놀랐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농장을 사서 식당을 해볼까요? 상수는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 도시에 인맥이 많잖아요. 저는 보양식 요리를 개발할 수 있어요. 상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웃음이 터졌다. 제가 이래봬도 이 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맛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녀는 크게 웃었다. 부동산 매입 대상은 바뀌었다. 모텔 대신 농장과 식당을 할 수 있는 자리여야 했다.
그녀의 제안대로 두 사람은 동업식으로 모텔 대신 농장 부지를 사러 다니게 되었다. 오래된 비닐하우스를 헐어내며 그 자리에 식당을 세울 준비를 했다. 밭에는 채소가 심어졌고 흙냄새가 짙게 배어 있는 공기 속에서 상수는 호미를 쥔 손에 힘을 준다. 이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자신과 그녀가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이 설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듯 국물을 우려내고 반찬을 만들어 보며 영양식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있었다. 시장에서 사온 식재료도 함께 다듬어 보며 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친 하루의 끝,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땀에 젖은 수건을 짜내며 함께 웃기도 했다. 둘 사이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상수는 내가 예전엔 이런 땀을 이렇게 흘려본 적이 없었네요. 라며 말했다. 땀 흘린 만큼 보람이 있겠지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둘이 살림 차렸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 개업을 하기 전날 그녀는 밤새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상수는 마당에서 의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보다가를 반복했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두 사람은 서로 눈이 충혈된 채로 마주보며 잠깐 웃었다. 내일이면 문을 여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네요. 상수도 답했다. 마침내 개업의 날이 되었다. 여기서 잠깐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개업날 식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있었다. 상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고 그녀도 바쁘게 움직이며 직원들과 함께 음식을 내기 시작했다. 주 메뉴인 오리백숙은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반찬 접시마다 정성이 담겨 있었다. 손님들은 수저를 들자마자 감탄했다. 맛있네.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야. 몇몇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라며 금세 만족을 드러냈다. 상수는 그 말에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땀을 훔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들려오는 목소리 중 일부는 놀리는 이야기도 있었다. 모텔 짓는다더니 둘이 눈이 맞아서 식당하게 되었구만. 상수는 그 말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게 들렸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몰리자 주방일이 엉켜 실수가 생겼다. 상수는 왜 이걸 확인 안 했어요? 라고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는 얼굴이 굳으며 당신이 손님 상대에 정신 팔려서 그랬잖아요. 라고 받아쳤다. 주방의 공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손님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불편하게 갈라졌다. 식당 문을 닫고 나서야 둘은 서로 마주 앉아 잠시 침묵했다. 상수가 먼저 말했다. 미안해요. 긴장했나 봐요. 그녀도 한숨을 내쉬며 나도 괜히 목소리를 높였네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자 두 사람은 다시금 웃을 수 있었다. 그 작은 갈등은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깝게 해주었다. 시간이 흐르자 식당은 점점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났다. 농장에서 바로 따온 채소와 정성 담긴 영양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집 음식은 믿을만해. 먹고 나면 속이 편하네.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기며 식당은 활기를 띠었다. 상수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으며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대화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 내가 있을 줄 몰랐지 그는 속으로 감격했다. 그녀는 요리에 몰두했지만 점점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다. 식당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터전이 되었다.
상수는 늦은 밤 식당 청소를 하며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라고 혼잣말했다. 그녀는 옆에서 반찬들을 정리하며 당신 덕분에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다. 손님들이 많아 바빠졌지만 피로보다 보람이 더 컸다. 상수는 식당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가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그녀도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식당은 나날이 성장했고 두 사람의 관계도 그만큼 단단해졌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선을 거두고 참 잘한다며 인정하기 시작했다. 상수는 그 말에 뿌듯했고 그녀는 조금 더 당당해졌다. 두 사람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낮에 모텔을 드나들던 두 사람을 수군거리며 이상하게 보던 이웃들이 이제는 식당 앞을 지나며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여기 음식이 좋더라. 그 두 사람이 참 성실해. 그런 말들이 지역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시장 상인들도 일부러 찾아와 점심을 먹고 가곤 했다. 상수는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노인들도 한때는 험담을 했지만 이제는 그 집은 음식이 참 고소하다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는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상수는 미소 지으며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라고 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의 성실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수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존심을 조금씩 되찾았다. 그녀 역시 더 이상 홀로 버티는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값진 보상이었다. 봄날 농장 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떨어져 마루와 식탁 위에 수북이 쌓였다. 상수와 그녀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새로 싹튼 잎사귀와 노랗게 핀 유채꽃이 시야 가득 펼쳐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모텔 안 짓길 잘했죠? 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여기가 훨씬 뜨거운 인생이죠. 하하. 농장의 공기에는 이제 일과 사랑이 함께 섞여 있었다. 상수는 그녀의 손등 위에 살며시 자기 손을 올렸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을 조금 더 힘주어 맞잡았다. 오래도록 혼자였던 두 사람의 마음에 온기가 스며들었다.